요즘에는 바람핀 사람이 더 당당해지고 배우자는 오히려 전과자가 된다는데 이게 요즘 현실인가요? 안타까운 일들이 뭐 주변에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이나 뭐 상간 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많이 활발한가요? 요즘?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인 여성이 피해자라는 전제 하에서 남편인 상간남 그리고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한꺼번에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가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사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실무적으로는 뭐 상간소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이잖아요. 정말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상담하시다가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 바람핀 증거를 이렇게 들이매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거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야? 너 내 핸드폰 뒤졌어? 내 컴퓨터 뒤졌어? 너 사람 붙였어? 이거 범죄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촉반하장이죠. 말 그대로 오히려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 거는 범죄 아니야. 근데 네가 한 거는 이건 범죄야. 너 이거 형사 처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을 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왜 이렇게 좀 판이 바뀐 거예요? 2015년도 정도로 기억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이제 위헌 판결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핵심 논리는 그거예요. 부부간의 어떤 내밀한 그 영역에 형사법이 관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봐보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형사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반성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내가 형사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죠. 요즘에는 뭐 걸림할 수 없지. 이혼하면 되지 뭐. 이제 그 정도의 마인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뭐 서구화 됐다, 뭐 개인의 자기결정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종의 어떤 부양적 측면에서 피해자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금을 높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대부분이 2천에서 3천 사이가 나와요. 취소하면은 네, 이겼을 때. 뭔가 지분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택도 없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뭐 5천 나오는 사건도 봤다라고 하는데 5천 나오는 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상간녀가 남성과 성관계 한 것을 그 여자애들 보내고 이혼해라 이 남자 내 거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들인데 막 보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완전 미친 거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서가 안 돼. 이런 경우에 5천이 간간히 나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수년간 그러니까 정말 끝판왕일 때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한 1년 전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몰래 뭐 스케줄 맞춰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거 걸렸을 때 보통 나오는 금액이 2천에서 3천 사이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피해자의 어떤 생활적 측면에서 부양적 측면에서 글쎄요, 이것이 유의미한 금액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께서 상간남과 상간녀를 같이 상간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두 사람의 불법을 묶어서 그걸 부진적 연대채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 함께한 불법행위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책임져야 될 금액이 2천이라는 거잖아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또 어떤 부분도 지금 되게 안타깝냐면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 다 알거든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랑 바람 나가지고 우리 버리고 가서 딴 사람 차리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이 아이는 얼마의 피해를 받은 걸까요? 10원도 고려가 안 돼요. 한 가정을, 두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제 요즘에는 뭐 간통의 증거를 제시하면은 이혼하자. 근데 너 이거 다 소송할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정말로 역반하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실제 현실에서 그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라든지 어떤 판례의 변경이라든지 실무적인 어떤 태도의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무슨 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상간녀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주거침해 문제는 이제 항상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시잖아요. 뭐 욕설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욕죄가 성립하고요. 정말 너무 분한 나머지 상간녀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그런 발언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하고요. 상간녀들이 요즘에는 또 법을 잘 알아가지고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 네가 어디서 연락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문자라든지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되고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그런 비밀 침해죄도 성립이 많이 되고요. 그분을 어떤 추적하기 위해서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 사항들을 조금 도용하는 경우에서 또 뭐 개인정보 침해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카톡 보기만 해도 걸리는 거
대부분 이제 보기만 했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죠. 대부분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찍어가지고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누가 찍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간소송에서의 입증과는 관련 없이 상간소송에서 진 쪽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를 하고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 고소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후배 사무실의 사건인데 상간녀가 피해 여성인데 총 8번 형사고소를 했대요. 그것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그러니까는 정말 피를 말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무혐의 나면은 그다음 이거 하나, 또 뭐 하나 무혐의 나면은 이거 하나. 그 중에서는 또 뭐 인정되면은 엄청나게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엄하게 처벌해 달라 해가지고 또 엄벌 전화서 놓고. 이 피해 여성분은 2천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 2천만 원은 벌써 변호사 한두 번 선임하면 끝나는 돈이에요. 변호사를 선임 못 해가지고 혐의가 인정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전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욕죄 전과가 생기고 그런 스토킹 전과가 생겨서 취업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탐정사무소까지 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인기 많은 탐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막 몇 달치 일이 밀려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체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증거 채집에 좀 전문화된 그런 이제 탐정분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탐정 사무실의 거의 70% 80% 이상이 이런 불륜 사건들, 상간 사건들에 대한 어떤 체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탐정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럼 피해 여성은 어떻게 증거를 모아요? 어떻게 뭐 하면 다 위법이라면서요? 법원에서 이제 재판해가지고 재판상 절차를 통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실무를 모르는 말씀이세요. 상간소송을 받아가지고 그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재판에 임하게 됐는데 그런 정보들이 남아 있을까요? 뭐 통화 내역이 나왔다 쳐요. 예를 들면은 통화했다라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뭐 불법적인 통화 안 하고 직장 동료로서 아는 동호회 지인으로서 뭐 배드민턴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탐정사무소밖에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탐정업이라든지 이런 체증 업무들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고 그런 비용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랑 우리랑 좀 법 체계가 다른 게 있어요. 간통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가 망신하는 정도의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어떤 제재력, 위화력을 이제 행사하는 이런 법 체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대륙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입은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간통을 한 상간남과 상간녀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금전적 손해배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어떤 위화력, 제재력을 좀 가지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손해배상의 측정이라든지 피해자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정말 이것이 맞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형법이 어떤 이부자리까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대안을 세워줘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관념적이고 강압적인 논의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많은 상간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좀 태도가 확립이 돼서 상간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런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고려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